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을 다 마치고요. 이제 아마 객체 지향 개념에서 아마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중첩 클래스 혹은 내부 클래스 혹은 이너, 영어로는 이너 혹은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는 이 중첩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첩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내부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제 영어로는 이너, 아우터의 반대죠, 그죠? 이너라고 해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이너 클래스라고도 하고 중첩되었다고 해서 네스티드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첩 클래스 저자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중첩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 멤버로서 선언되어진 클래스를 칭한다. 그렇죠. 이제 클래스 안에 우리가 요렇게 이제 뭡니까?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 클래스 A 안에 클래스 B를 이렇게 넣는 형태를 우리가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중첩 클래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즉 A 내에서만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클래스들을 이제 중첩 클래스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외부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데 통상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제는 예제가 아니라 제가 자바 닥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바 닥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자바 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 닥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 일단 우리 자바 랭 패키지에 보면요. 자, 자바 어디 갔나요? 자, 랭 해나요? 랭 여기 있고요. 여기에 스레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레드, 스레드 클래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때 설명드렸는데 이 네스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중첩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드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고요. 얘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의미하고 얘는 메서드를 의미하는 거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자, 요번에는 이 네스티드를 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니까 중첩 클래스 요약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중첩 클래스가 정적 클래스만 정적 클래스 하나 그리고 정적 인터페이스 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자, 얘는 이넘 타입으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자, 이넘 타입으로 스레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넘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러너블 뭐 상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형태로 즉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내부 클래스 혹은 중첩 클래스, 이너 클래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요게 바로 그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빼서 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빼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이유가 있죠. 자, 사용하는 데는. 자, GUI 어플리케이션. 제가 GUI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추후에 다루게 될 AWT라든지 스윙은 우리가 뭐 안 하고요. FX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버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버튼이나 인터페이스들의 종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버튼, 뭐 텍스트 필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이벤트 처리라고 해요. 우리가 뭐 어떠한 버튼을 이렇게 딸깍 누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익명 객체들도 또한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나중에 AWT를 잠깐 우리가 볼 건데요. 그때 보시면 아하 여기에 내부 클래스가 들어가 있구나, 중첩 클래스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하여튼 관계가 이 두 개 A와 B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때 내부 클래스로 많이 선을 해두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중첩 클래스에서 내부 클래스죠. 내부 클래스 B에서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뭐 얘도 역시 여기에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코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캡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바라보면 이게 오히려 복잡하지 않느냐, 이게 더 복잡하지 않고 이게 더 단순하고 이게 더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루시다 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클래스 A 내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보시면 아하 이게 좀 편리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을 막는다, 막지는 뭐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이렇게 A 클래스 외부 클래스에서 이제 내부 클래스를 이렇게 숨김으로써 뭐 캡슐화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의 일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시겠죠? 그래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거죠. 내부 클래스의 개념이죠. 그죠? 멤버로서 선언되어진 클래스가 바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중첩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이너, 그리고 네스티드 클래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중첩 클래스에 대한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스태틱과 인스턴스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 보면 자, 중첩 클래스의 종류와 특징인데요. 중첩 클래스의 종류는 변수의 선언 위치와 똑같습니다. 멤버 변수 중에서도 우리는 정적 변수가 있었고 인스턴스 변수가 있었고, 또한 메서드에도 인스턴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가 있었죠. 여기까지 와서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자, 멤버 클래스 봅니다. 내부 중첩 클래스의 종류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내용 요 놈입니다. 요런 형태가 요런 거고요. 정적 멤버 클래스는 말 그대로 요렇게 똑같은데 앞에 스테이틱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멤버로 선언되어 있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정적 멤버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뭘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이 스테이틱 B, 정적 B는 클래스 생성 없이도 바로 접근 가능해야 돼요. 맞습니까? A.B 이렇게 바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어때요? 즉, A 객체가 외부 객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얘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게 바로 인스턴스들의 유연산자로 만들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스턴스들의 멤버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틱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든가 말든가, 맞죠? 생성하면 뭐 하는 기고 안 하면 안 하는 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메모리 상단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메모리 생성 없이, 즉 A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없이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가 스태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나 정적 멤버 클래스나 똑같은데 스태틱이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인스턴스와 정적 클래스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요. 로컬 클래스. 이제 이것도 짐작하실 겁니다. 로컬 그러면 이제 메서드 내에 선언돼 있다라고. 이제 로컬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옛날이란다, 이거 하실 때 초창기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A 안에 멤버 메서드로, 자, 메서드 보이드 메서드가 있다면 여기 안에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해서 여기에서 선언을 하고요. 사용은 이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서드 안에. 알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로컬 변수도 그랬잖아요. 그죠? 로컬 변수도 우리 콜스택 영역에서 로컬 변수도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있다가 이거 이제 스택에서 사라지면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울러 우리 메서드 내에서, 이제 메서드 내에서 선언하는 변수들 앞에서는 스테이틱을 붙일 수가 있었나요? 이거 못 붙인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메서드, 얘가 근데 실행될 때쯤 되면 뭡니까? 실행될 때쯤 되면 뭐 이거 인스턴스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얘는 애초에 규칙이 메서드 내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스테이틱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적 뭐죠? 로컬 클래스입니다. 메서드 내부에 선언되어 있다고 해서요. 이해하십니까? 요 세 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내부 클래스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클립스를 보면서 패키지 익스플로어에 대한 설명만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 말고 내비게이터라는 메뉴도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이제 클래스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바 파일로 .java 확장자가 .jav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컴파일이 되면 .class 파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바이트 코드 파일로. 이 바뀔 때 이제 요 클래스 파일을 볼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 .java만 보는 거는 패키지 익스플로어고요. 그리고 클래스 파일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클래스 파일의 형태, 즉 폴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내비게이터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외부 클래스나 멤버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A$B 이런 식으로 나와요. A$B 이렇게 하면 아하, 이게 외부 클래스고 이게 내부 클래스구나, 중첩 클래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로컬 클래스는 좀 달라요. 로컬 클래스는 클래스 내부에 메서드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메서드는 멤버 메서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얼마든지 메서드는 수없이 선언을 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컬 클래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 외부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첩 클래스, 로컬 클래스는 달러하고 1B 이렇게 붙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숫자로. 아시겠죠? 이렇게 외부 클래스는 1 로컬 클래스, 2 로컬 클래스. 왜? 메서드가 여러 개 생성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내비게이터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멤버 클래스와 로컬 클래스는 뭘로 구분을 집니까? 요거는 다 똑같은데 지금 순번이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순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중첩 클래스의 종류하고 이제 바이트 코드까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정적 멤버 클래스, 그리고 로컬 클래스 있는데, 우리는 얘는 반드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고, 얘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인스턴스가 생성하든지 말든지. 맞죠? 그리고 얘는 뭔가요? 자, 로컬 클래스는 메서드 내에서는 돼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인데 이제 요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퍼블릭 A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IV. 근데 여기 정적 변수. 그리고 요거는 상수죠, 상수. 상수. 상수고 얘는 정적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성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 들어와 있고요.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여기에는 정적 메서드가 들어와 있네요. 근데 스태틱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CV나 메서드 2는 지금 빨간 줄이 올라와 있다. 그죠? 빨간 줄 이렇게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하죠. 근데 얘는 특징이 원래 스태틱 파이널은 상관없어요. 왜냐? 얘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고 불변의 정적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상단에 무조건 올라가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알겠죠? 인스턴스 생성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얘들하고는 왜 사용을 못 할까요? 이제는 탁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CV는 우리가 접근할 때 막말이란다. 제가 죄송합니다. 접근할 때 인스턴스 생성 없이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외곽 클래스 A, 그죠? A잖아요. 그 다음에 .B 그리고 .CV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메서드도 A.B 메서드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정상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게 스태틱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접근 못 하잖아요. 이 클래스 B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얘가 먼저 생성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죠? 얘가 먼저 생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생성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태틱 멤버들 절대로 사용 못 합니다.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이거 이미 우리 했잖아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태틱 멤버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외부 클래스가 생성되어야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태틱은 인스턴스 생성 없이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멤버 변수나 메서드로 선언이 불가함을 주목하자. 언제 인스턴스가 생성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상식이래요. 제가 이제 상식이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아마 수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정적 멤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고 치면 정적 멤버들이 없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생성할 때 먼저 A 클래스 외부 클래스 생성하죠. 그리고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멤버래 제가 이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서 A.B 해가지고 IC에다가 A.UB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왜? 외곽 클래스에 있는 외부 클래스에 있는 참조 변수에 있는 이거에 내부에 있으니까 .UB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비로소 내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우리가 IC.IV, IC.method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항상 A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A.B, B는 A.UB 항상 앞에 A가 이제 외부 클래스에 뭐요? 참조 변수가 앞에 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UB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들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를.
아시겠죠? 이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다. 사용하는 법은 이렇다. 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해보면 이해하시기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정적 멤버 클래스인데요. 자, 정적 멤버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제가 그랬잖아요. A.C 이래 접근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랑 그리고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왜냐? 클래스죠. 클래스인데 클래스니까 얘는 인스턴스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메모리 형태로 제가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자, 이 스태틱 버튼 것들은 전부 다 어디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 CV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메서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다면 여기에 붕어빵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며 IV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CV에 대한 주소를 얘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메서드 1에 대한 주소도 얘가 들고 있는 거고 메서드 2에 대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적 멤버는 우리가 여기서 인스턴스 생성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스태틱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A.C.CV와 A.C.method2 이거는 얼마든지 인스턴스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요 스태틱이 붙지 않은 인스턴스 멤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이렇게 접근을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적 멤버 클래스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자, 외부 클래스 A가 생성되지 않아도 여기에 내부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정적 멤버들은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 이미 앞서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인스턴스 멤버 변수인 IV와 메서드 1은 유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만 접근이 가능하죠. 왜? 앞에 스테이틱이 붙지 않았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정적인 멤버들을 멤버로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스태틱 클래스들은 전부 다 가질 수 있죠. 뭐 여기 왜냐면 얘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생성자를 호출해서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런 인스턴스 멤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클래스들, 내부 클래스들 중에서 중첩 클래스들 중에서 이 정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걸 웬만하면 정적 멤버들만 이렇게 접근하게끔 선언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인스턴스를 굳이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클래스를 생성하지도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거 A.C.CV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A.C. 메서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IV나 메서드 1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멤버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A.C 해놓고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C. 해서 이렇게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C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요. C.cv 이렇게 접근하든지 C.method 2 이 정적 멤버들이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기에 노란 줄 올라오죠. 워닝.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라. 그러한 워닝 창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적 멤버들은 항상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 명점, 중첩 클래스명, 그리고 정적 멤버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틱은 클래스 앞에도 붙는다. 단 내부 클래스 앞에 붙는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틱과 인스턴스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그리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테이틱 키워드로 선언된 클래스 모든 종류의 필드, 메서드 전부 다 선언 가능하다는 거. 뭐 어디에요? 정적 멤버 클래스 안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클래스예요. 로컬 클래스. 로컬 클래스는 메서드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메서드 내에 작성 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물론 이 외부에 클래스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메서드가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메서드 안에 들어갔는데, 자, 클래스를 맨 어디에요? 여기. 지금 메서드 내에 선언했다. 그죠? 메서드 내에 선언하고, 자,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있습니다. 그리고 IV, 스테이팅 멤버 말고 인스턴스 멤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서드 내에는 어떠한 스테이틱도 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기본 상식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 들어와 있고, 정적 멤버 메서드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는 도대체 뭘 쓰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데 복잡하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은 항상 메서드 내에서 자 d.d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자 생성해 놓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메서드 내에 선언된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라고 한다.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이 불가하죠. 이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D 이게 아니죠. D. 참조 변수점 이렇게 접근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콜스택에 쌓여버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얘는 그냥 접근을 못 해요. 아예.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메서드 내에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이거부터. 스테이팅 멤버는 추가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거 실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호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이틱의 멤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절대 문법에 전혀 맞지도 않고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틱을 선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쓰는데? 이런 물어보시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P2P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파일, 그냥 이건 엄연히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을 받잖아요. 그죠? 파일을 다운을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보고 이제 다운로드라는 이러한 버튼이 있다. 그죠? 이러한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다 딸깍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딸깍 클릭을 하면 이벤트, 이벤트가 이렇게 이제 딸깍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근원지가 되고, 이거가 터지면 그거를 감지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걸 리스너라고 하는데요. 그 리스너가 이제 이게 사용자에 의해서 눌러졌다. 그러면 이거를 핸들링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그게 보통 메서드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눌렀다 치죠.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서드를.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자, 요거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스레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 스레드를 왜 앞으로 제가 자꾸 가져왔냐 하면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씩 해둬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스레드는 그냥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운로드 딱 누르면 얘가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자동 스레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런 메서드를 우리가 하게 돼요. 런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코드가 만들어지면 다운로드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 생성해서 d.start 외쳐버리면 이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다운로드 받는데 접근했던 저 웹사이트는 닫아도 여러분들 다운로드는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서드가 계속 d.start 이걸 하면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걸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데,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하고 별개로 노니까 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얘는
하여튼 어떠한 일을 작업 단위를 할 때 우리가 이럴 때 로컬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많이 만들곤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로컬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스레드 가서 한번 해보면 되고요. 자, 로컬 클래스는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메서드 내에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스테이틱이 올 수가 없죠. 그죠? 얘를 호출할 때쯤 되면 이미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얘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그죠? 그리고 사용하려 그러면 반드시 메서드 내부적으로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딩이나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나의 일종이죠. 그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자, 저 뭐죠? 중첩 클래스가 어떤 거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멤버로서 선언되어진 클래스를 중첩 클래스라고 했다. 그리고 뭐 종류에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정적 멤버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내에 선언되어 있는 로컬 클래스가 있더라. 그리고 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외부의 인스턴스가 분명히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테이틱 멤버들 못 붙인다. 그런 거 알고 있고, 정적 멤버 클래스는 얼마든지 모든 멤버들을 다 넣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로컬 클래스는 자, 메서드 내에 선언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용도 메서드 안에서만 무조건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개념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뒤에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자, 뭐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셨다가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제?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